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차피 주어진 삶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인간이기에 짊어진 숙명.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체험을 하고 마침내 우리는 인생을 짧다 혹은 길다, 풍요롭다 혹은 가난하다, 충실하다 혹은 공허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뜻없이 먼 곳까지 볼 수 없듯이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범위와 거리도 한정되어 있다. 귀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 모든 것을 어루만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다, 작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며 제멋대로 판단한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생물에 관해서도 마음대로 판단한다. 결국 처음부터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지금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두렵습니다. 당장 먹고 살 걱정부터 앞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면 패배한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다고 생각하면 재척으로 향한 길이 존재해도 느닷없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안전한 곳은 사라진다. 이것으로 끝이라 믿으면 종말의 입구로 발을 내딛게 된다.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면 불현듯 최선의 대처법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결론은 두려워하면 패배한다는 것이다. 파멸하고 만다. 상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던 공경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겁먹고 있을 때 스스로 파멸과 패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도전하는데 끝까지 해보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저의 성격이 너무 싫습니다.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실증을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성장이 멈췄기 때문이다. 좀처럼 간단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일수록 간절히 원하는 법이다. 일단 자신의 것이 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쓸데없는 것인 양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것이 사물이든 인간이든 마찬가지다. 이미 손에 넣어 익숙해졌기에 실증이 난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실증나 있는 것이다. 손에 넣은 것이 자기 안에서 변하지 않기에 질린다. 즉, 대상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흥미를 잃는다. 결국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쉽게 실증을 느낀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변하기에 똑같은 사물을 가지고 있어도 조금도 실증을 느끼지 않는다. 남을 욕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불편합니다.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일까 두렵기도 하고요. 남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은 자신을 드러낸다. 누군가를 책망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쁘다며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고발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성격을 무심결에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제3자가 보면 추잡할 정도로 거센 비난에 나선 사람이 오히려 나쁜 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열한 성격을 드러낸다.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요즘 들어 자꾸 우울해집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일인데 짜증부터 내고 화를 냅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사소한 것에 힘들어하지 마라. 덥다의 반대는 춥다. 밝다의 반대는 어둡다. 트다의 반대는 작다. 이것들은 상대적 개념을 사용한 일종의 언어 유희다. 그러나 현실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덥다는 춥다에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들 두 가지 개념은 어떤 현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정도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도 이처럼 대립한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곤란과 역경으로 작용해 작은 변화가 큰 고통이 되고 단순한 거리가 소원해지거나 절교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고 만다. 그리고 대부분의 고민은 이 정도의 차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놓는 불평, 불만에 지나지 않는다. 평소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와의 대화가 어렵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을 때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평소에도 논리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내뱉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늘 두서없이 행설수설하게 됩니다. 게다가 가끔은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드네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고는 언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떠올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대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전해졌을 것이라 낙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용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언어가 빈약하면 표현도 빈약해지고 실제로 사고와 감정이 충분히 표현된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그 언어의 질과 양이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결정하기도 한다. 어휘가 적은 사람은 사고도 마음가짐도 거칠고 난폭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독서 공부에 의해 언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연히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려는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쉼 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천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꿈을 즐거운 듯이 입으로만 내뱉을 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살면서 힘든 순간마다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좌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남 탓 대신 저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알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시련.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너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서 뭐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해서 혼자 끙끙 앓기도 하고요. 이제부터라도 여유를 갖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수완가이면서 둔한 듯 보여라. 예리하고 영리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면에서는 둔해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 영특한 것만이 멋있는 것은 아니다. 영특하지만 늘 아직 어리다는 말을 듣고 어딘지 가볍게 보이는 취약점도 필요하다.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편을 들어줄 여지도 생긴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한다. 딱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속 시원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며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외로운 기분이 드는 그런 날이면 누구라도 좋으니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집니다. 초역 니체의 말 두 번째 이야기는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안과 희망을 건네줄 선물과도 같은 책입니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남의 눈치는 그만 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권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라고 응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다며 다시 일어서면 된다며 그렇게 모든 일에 이연하게 대처한다면 분명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지극히 단순하고도 당연한 진리를 담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따스한 손길처럼 다가와 어느새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히 힘내라는 뻔한 위로가 아니라 옳음에 대한 무조건적인 강요나 요구를 거부하며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고 무엇이 상처인가? 개인은 어느 순간 어떤 선택에서 아프고 삶에서 후퇴하는가를 담담하면서도 예리한 시선으로 반문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일깨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작품이기에 책장을 덮은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